지난 9일 오후 11시 30분경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일어난 사건. 당시 CCTV 영상입니다. 늦은 밤 한 여성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그런데 40여 분이 흐른 후 비틀비틀거리며 피투성이가 된 채 들어오는 여성.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내막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남자친구가 살인을 시도했다는데요. 살인 미수 사건이 일어났던 전남 화순군의 한 펜션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피자국이요? 그렇다면 펜션 주인은 피해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몇 시에 왔어요, 그 사람들이? 8시 조금 넘었을 거예요. 저녁? 네, 짐을 안 갖고 오시고 간단하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방 열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안집으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여자랑은 사이가 어때 보였어요? 뭐 같이 이렇게 가까운 사이. 가까운 사이? 네. 네. 펜션 주인의 말에 따르면 오후 8시경 입실했다는 커플. 입실 당시에는 아주 평범한 연인 같았다는데요. 그렇다면 피해 여성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건 당일 피해자를 도와준 목격자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만 있으니까 떠들고 놀다가 이제 들어가려는 와중에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린 거죠. 뭐라고 혹시 들렸나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 이렇게 들렸어요. 한밤중에 어디선가 들려온 여성의 목소리. 희미한 소리를 따라간 그곳에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수로 안에 몸을 숨긴 채 발견된 여성. 보니까는 상반신 전체가 그냥 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뭐 다치신 줄 알고 119만 신고했는데 여자분이 갑자기 칼에 찔렸다고 계속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칼에 찔렸다고, 목 찔렸다고. 당시 사건 현장을 담은 사진입니다. 피해 여성의 피가 곳곳에 묻어 있고 도움을 준 목격자의 손 또한 피범벅인데요. 신고 후 곧바로 도착한 119 구조대. 그런데 남자친구분이 좀 이상했던 게 보통은 올라오다가 119 와 있고 여자친구분 이제 실려 가려고 이제 그런 와중이면은 그냥 차고 보고 그냥 버려 바로 튀어나와서 뭐 무슨 일인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리지도 않고 그냥 잠깐 앞에 좀 멈춰 있다가 걸어오셔가지고 괜찮아 무슨 일이야 어떻게 막 걱정하는 투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애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남자친구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건 비단 목격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원도 그의 행동이 의아했다는데요.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저 차에 계속 타시라고. 가야 되는데 빨리 급하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뭐 응급처치는 끝난 상태고 빨리 환자 상태가 지체될수록 안 좋은 거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막 자기 차로 따라가겠다 하고 또 이제 저희 운전하시는 이제 그 소방관장님께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멈칫거리고 제가 또 제 차 또 얘기해서 남자친구 되는 사람이 저희 차를 같이 동승하고 같이 여자친구를 보낸 채 자차를 이용해 이동하겠다는 남자친구. 이유는 바로 흉기로 여성을 찌른 공범이 그의 차에 숨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트렁크 내부에서는 사건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장갑까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을 찾아가 봤는데요. 원래는 그 피해자를 펜션에서 그 이벤트를 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어떤 범죄 장소로 유인한 다음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기들이 도주 계획까지 세웠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같은 공범의 차량에 트렁크에 숨어서 은신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검문 검색하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자친구 사망보험금 5억 원을 노렸던 피의자. 그는 지난 2월부터 보험 설계 일을 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여성이 사망할 경우 5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을 가입시켰다는데요.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는 피의자 자신으로 설정했습니다. 자신으로. 이후 피의자들은 펜션을 3차례나 사전 답사하며 CCTV 등이 없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도주 경로 등을 파악했다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일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면서 다행히 살아남은 피해 여성. 피해자들을 잘 알고 있다는 지인을 통해서 그들의 사전에 어떻게 살인을 계획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험 설계사를 했던 이유가 이런 거를 계획으로 했다고 들었어요. 현재 같이 일하는 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아 형님 이거 몇 달 전에 막 물어보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뭐를 이러니까 이렇게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니네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 진짜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애초부터 제가 봤을 때도 계획적이었고 첫 보험계약서 작성 당시 수익자를 김민수 씨로 설정해 반려한 보험회사. 이후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바꿔 보험계약을 끝냈다는데요. 이후 법정 상속인이 아닌 피의자 김민수 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여자친구와 보험 창구에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후 여자친구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된 피의자 김민수 씨. 내 보험금은 얘한테 주십시오라고 둘 다 신분증 들고 와서 하게 되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보험회사도 본인이 얘기하면 안 해줄 방법이 없다. 법적으로도 이 사람이 승낙, 이 사람이 승낙, 계피가 다 승낙을 해버리면 이거는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피의자들이 산속 이벤트를 가장해 잔혹한 범죄를 계획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돈이었습니다. 돈. 왜냐하면 자기들이 구입한 외제 승용차 할부금, 또 그다음에 생활비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범행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각종 대출은 물론 외제차 할부금 연체까지 여러모로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들. 범인들은 이미 타 경찰청에서 보험 사기로 수사 중에 있었던 피의자들이었는데 그 수사가 완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범행을 이번에 시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과 7월에도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계획했다는데요. 지난 5월 한 여성을 고용해 다른 남성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지만 실패한 민수 씨. 7월엔 또 다른 남성을 고용해 해당 여성을 살해하려 했지만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수습했군요. 하지만 피의자들은 두 번의 범행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세 번째 범행을 시도했는데요. 만약 이런 범행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던 상황. 현재 피해 여성은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서 회복 중인데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잔혹한 보험 범죄. 3명은 살인 예비 미수로 송치하였고요. 나머지 1명은 살인 예비죄로 송치하였습니다. 보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